안녕하세요, 연박이입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리뷰나 정보를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7월 스팀 할인 3차 영상입니다. 최대 90% 세일 중이며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은 게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레프트입니다. 레프트는 PC 어드벤처 생존 게임인데요. 해양 모험을 바탕으로 혼자 플레이도 가능하고 친구와 함께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위험한 항해 속에서 살아남는 곳인데요. 잔해를 수집하고 암초 청소 및 플레이어만의 떠다니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상어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생존 게임을 좋아한다면 플레이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레프트 게임은 뗏목을 점점 확장하여 바다로부터 안전해져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자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떠다니는 여러가지들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픽과 사운드 측면에서도 꽤 괜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전체 23만 건이 넘는 평가는 매우 긍정적을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 8천 건이 넘는 리뷰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평가에 참여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생존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구매하셔서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다크소울3입니다. 다크소울3는 소울라이크 시리즈의 3편 시리즈로 2016년 발매된 프롬소프트의 PC, PS 버전 비디오 게임입니다. 다크소울 시리즈는 초보자가 하기에 다소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게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음침하고 어두운 중세시대 풍경의 게임이라 호불호가 갈리는 평판이 많아 취향에 따라 유저의 성향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소울라이크 시리즈는 꾸준히 신작을 내어오며 이미 아는 유저들의 인지도로 더욱 유명한 게임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소울라이크 시리즈를 갈망하고 경험한 유저들은 열광하지만 처음 접하는 신규유입 유저에겐 극악의 난이도와 악평이 달리기도 한답니다. 다크소울3은 시리즈의 팬뿐만 아니라 액션, RPG와 어려운 도전을 즐기는 게이머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게임의 어려움과 까다로운 전투 시스템은 초보자들에게는 입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할 때는 인내심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더욱 추천됩니다. 이번 게임은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입니다. 테일즈 시리즈 중에서도 걸작에 속한다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명작들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있는 RPG 계열의 게임 중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테일즈 시리즈의 한 작품이며 베르세리아 이전 작품들은 거기서 거기였던 테일즈에 비해 본편은 비약적으로 품질 향상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캐릭터들의 카리스마와 개성은 역대 최고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머들의 평판에 의하면 베르세리아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악당들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정반대인 가식 없는 정의를 추구하는 자유의 담당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의 가독성도 상당히 좋아서 이번 작품만큼은 길 잃고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닭살 돋는 연출이 없어서 품질 좋은 RPG를 즐기고 싶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더 포가튼 시티입니다. 더 포가튼 시티는 탐험과 추리로 가득한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이자 작가 조합상을 수상하고 300만 번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해 플레이어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은 스카이림의 원작 모드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전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폭력만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속 다양한 캐릭터들을 면밀히 신문하고 타임루프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까다로운 도덕적 딜레마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때에만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친 고대 로마의 진귀한 예술, 건축, 풍습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결말을 가진 비선형 스토리라인을 제공합니다.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캐릭터들의 삶과 일상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플레이는 선택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성별과 출신 그리고 배경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며 이성, 매호, 뇌물 혹은 폭력이나 위협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게임은 산나비입니다. 산나비는 원더포션에서 개발한 러프 액션 플랫포머 장르의 인디게임이다.
횡스크롤 2D 보트 디자인의 게임으로 로프를 통한 특이한 조작감과 타격감이 매력적인 게임이다. 무엇보다 조선 사이버펑크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데 컨셉이나 캐릭터 디자인은 조선시대의 모습이지만 시간적인 배경과 과학기술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컨셉은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의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하는 상상력을 자극시키기도 한다.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인생의 전부였던 딸을 잃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이 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의문의 인물 산나비를 추격하면서 마구 그룹이 세운 마구 특별시에 잠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괴하면서도 어마무시한 일들을 마주하며 배우를 추적하는 스토리입니다. 이번 게임은 GT4입니다. GT4는 2019년 12월 10일에 스팀으로 출시된 계획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는 4인 협동 FPS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좀비 게임들은 플레이할 때 많은 계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획보다는 임기응변 능력과 피지컬을 더 중요시하죠. 하지만 GT4는 FPS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왜냐면 총을 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GT4에서 플레이어는 아주 제한적인 물자만 제공받으며 제한된 물자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탈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물자를 아끼기 위해 전투는 최소한으로, 사망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더라도 팀워크가 안 맞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